경영학은 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중 전공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대해 배우며 더 세부적으로는 일반 경영,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 회계, 생산 운영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보통 전공 선택 수업으로 이를 심화해서 듣습니다. 졸업 후에는 보통 대기업,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부서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법과 경제를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로 대부분의 전필 수업이 영어로 된 수업이 많은 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외대 간판학과로도 볼 수 있고 직무 연계성이 경영이랑 경제랑 같이 해서 꽤 높은 편이고 상경학사가 나오는 학과인데요. 이중 전필은 총 6개, 미시, 거시, 국제통상법, 국제계약법, 국제무역이론, 국제수지론 이렇게 있고요. 이 6개의 과목에서 총 다 B뿔 이상이 나오면 졸업시험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졸업시험이 있는 학과입니다. 예상 학점 컷은 지금까지 약 3.8 정도 이상으로 경제랑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고 수강 신청이 널널한 학과입니다.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왜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경영학과 비교를 하자면 경제학은 사회 전반에서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경영학은 그 원리를 바탕으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실행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또 수강 신청은 널널한 편이고요.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도 4과목 정도고 학점 컷도 국통이랑 좀 비슷하긴 하나 한 3.7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든 범용성이 넓은 경영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졸업 시 상경학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뿐더러 후에 자격증 취득 시에도 관련된 과목이 많아 공부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통상학과도 비슷하게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서 이제 법과 경제를 포괄적으로 배우면서 상경학사가 나온다는 메리트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경영 경제와는 다르게 외대만의 언어 메리트로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전교 1등을 해봤던 과목이 경제였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해서 뉴스를 챙겨보거나 관심이 있었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고시, 외무고시 같은 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코트라 같은 공기업을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제일 범용성도 좋고 사용하기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힘든 점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이중 전공으로 올리지 못하고 부전공 상태에서는 정정 기간에만 경영 과목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수강 신청 때 남은 자리만 노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욕심 안 내면 적당히는 잡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어 강의가 많기 때문에 수업과 시험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국제통상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전공 필수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계절학기 수업이 거의 안 열려서 학기 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부할 게 생각보다 참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분야를 파서 배우는 게 아니라 법과 경제를 같이 좀 넓게 포괄적으로 배워야 하다 보니까 각 과목에 흥미가 부족하면은 좀 많이 힘든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1전공이 포르투갈어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경제 이중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과 안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앙동아리를 하면서 경제 이중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포어보다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두꺼운 책 한 권 전체인 경우도 있고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훨씬 비싸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4만 원은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권당. 근데 한 3과목 정도를 들으면 교재값으로만 15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과목은 멍진가오 교수님의 경영학 원론이었습니다. 따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작은 기업을 게임처럼 경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경영학 원론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배울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꿀과목으로 저는 황진성 교수님의 재무회계 수업이랑 조준석 교수님의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황진성 교수님은 정말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따라가기 편하고 원어 강의의 경우 성적도 거의 무조건 B+ 이상은 받을 수 있어서 성적 부담이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경영학 수업 중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요. 과제가 3번 있긴 하지만 한 번 적응하면 금방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온라인 강의라는 장점이 모든 단점을 상쇄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통 수업에서는 제일 알려진 교수님의 성함이 윤수킴 교수님이신데요. 원어 영어 강의인데 이제 강의 수강평을 보면은 성적은 생각보다 안 나왔어도 토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이제 멘트가 강의 평들도 있었고 시험 자체도 오픈 노트로 A4 용지 한 장 이렇게 꽉 채워서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담이 좀 적었던 과목인 것 같고 나머지 교수님들 중에서는 출결 넉넉하게 봐주시고 좀 원어 수업에 부담이 있다 싶으면은 손규현 교수님도 되게 무난하게 들을 수 있고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해서 수업 중에 콜드콜 당하는 게 괜찮다 하면은 이광훈 교수님께서도 되게 모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국통 수업들은 다 열심히 듣기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원론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교수님은 고주영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이중전공생으로서 경제학을 처음 접한다면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논술을 통해서 글로 설명하는 문제인데 이게 제일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는 만큼 다 쓰는 거라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적도 다 뿔 붙여주시고 그다음 수업도 빨리 끝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제학 자체를 좀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 뭔가 고시나 경제학 시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용일 교수님 강의가 유명해요. 난이도도 어렵고 난해하고 시험도 어려운 걸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고학번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얻어가는 게 많았다고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은 경제학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경제학이 어떻게 생겨서 지금까지 학문이 발전해 왔나를 듣는 수업인데 되게 포괄적이고 넓게 경제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내용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되게 학문적이셔서 과제를 매주마다 상당히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을 보는 안목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의 대표 학문인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기업 경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을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이 기대했던 점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큰 고민 없이 이제 선택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경제 비중도 크고 관심이 부족하면 많이 힘들 것 같은 수업들이 꽤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영어 듣기가 힘들다면은 몇 개의 전필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처음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는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죠. 그래서 저도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경제 수학이라는 수업을 들어봤는데 100% 이해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계량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제외하면 선배 말로는 다 수학 관련돼서는 할만하다고 하시기도 했고 또 정수하기 싫으면 이제 경영 학점 교류가 6학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학점을 채워서 이중전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 현상을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현실 경제와 약간 간극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경영의 재무회계 같은 게 더 현실 경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영학은 첫 번째로 취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졸업 시 상경계열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취업 시장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수업에서 마케팅, 인사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뚜렷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경영학은 이중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범용성이 넓은 학문이고 거의 모든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노무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직 시험에도 경영학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 전문직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도 이제 경영이랑 비슷하게 직무 연계성이 꽤나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상경학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 좋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도 다 있는 그런 학과인데, 국제통상학과는 외대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법과 경제에 좀 포괄적으로 흥미를 가진, 그리고 뭐 하고 싶은지 잘은 모르고 정해진 게 없는데 좀 넓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 들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는 팀플이 거의 없고요. 아예 없고, 그리고 과제마저도 거의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혼자 진득히 학문을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을 이중하기 위한 요건도 학점뿐이고, 졸업 요건도 매일경제 테스트라고 해서 경제학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졸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전공 필수 과목도 4과목뿐이라서 과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기 싫은 사람들도 또 경제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이 부전공에서 이중 전공으로 올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미래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이중 전공이니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앞으로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근데 외대에 온 느낌을 좀 체감하고 싶다. 그리고 진부하지 않고 어렵긴 하지만 퀄리티 높은 대학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들어볼 만한 학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와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어문학을 배우면서 뭔가 다른 결의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포학과 학우분들에겐 경제학만한 이중 전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점은 높은데 어떤 이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에게도 경제학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경영학 전공 필수 과목을 수강하면서 3학년 2학기 이중전공 합격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이중전공을 위해서는 토익 750점 이상, 학점 3.5 이상, 그리고 이중전공 시험 통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중전공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경영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듣고 경영학 원론, 국제 경영론 등 자주 출제되는 과목 공부와 지금까지 출제된 이중전공 시험 족보를 반드시 풀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졸업시험 문제도 꼭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졸업시험 문제에서 이중전공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